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비즈니스 파트너 뱅커스 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꼭 봐야 할 영상인 듯 하네요. 되도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주위에서 이런 일을 보시면 이 영상을 기억하고 잘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운영 중인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이제부터 월세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입니다. 주변에서는 내지 말라고도 하고 누구는 나중에 문제된다고 겁을 줍니다. 오늘 그 혼란을 종결해 드립니다. 임차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월세 지급 기준과 특히 대항력 있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치명적인 주의사항까지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많은 분이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핵심은 배당표 확정입니다. 배당 요구 여부 관계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러분은 배당표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 지급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배당표 확정 이전에는 기존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표 확정 이후에는 월세를 낙찰자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 및 소유자 겸 점유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낙찰자의 잔금일 납부일 기준입니다. 잔금 납부 전까지는 전 소유자에게,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내야 하며 안 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 내용은 월세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무조건 안 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자이거나 우선 변제권 없는 임차인은 어차피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라면 실무적으로는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소유자가 소송을 거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단 버티고 있는 전략이 통합니다. 반대로 대항력 있고 배당을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또는 대항력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는 월세를 성실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 전 소유자나 채권자가 이 임차인 월세 밀렸다며 배당이의를 신청하면 밀린 월세만큼 배당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매 중이라고 월세 밀렸다간 권리금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대항력이 아무리 좋아도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건이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받지 못하며 낙찰자가 이를 근거로 즉시 해지 및 명도를 청구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경매가 끝까지 갈 줄 알고 월세를 안 냈는데 중간에 경매가 취하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은 그대로 전 주인에게 남습니다. 그럼 주인은 너 월세 3번 이상 안 냈지? 계약 해지야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경매 취하라는 변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배당 신청을 하지 마세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낙찰자가 나가라고 빌어도 여러분은 나는 대항력이 있으니 계약 기간 다 채우겠다고 버틸 수 있는 슈퍼갑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꼭 비워달라고 사정한다면 보증금뿐만 아니라 못 받고 나가는 권리금까지 합의금에 포함해 요구하세요. 대항력을 주고 있으면 이 모든 협상의 주도권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결국 경매 중 월세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험료와 같습니다. 임차인 여러분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 그리고 내 대항력 유지 여부를 판단해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상가라면 권리금을 위해 월세를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낙찰자 여러분 임차인의 대항력과 연체 유무를 정확히 분석해 협상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법을 알고 실무를 알면 경매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